안녕하세요. 편한식품방송 편식방의 저는 서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셰프 서일영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셰프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드디어 우리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게 멋진 공간으로 왔습니다. 네. 야, 오늘 또 이따가 요리해 주실 거죠? 네, 요리해드려야죠. 그 전에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요리하기 전에 여기 앉았냐? 그 우리 부첼리 하우스 스테이크 편이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벌써 조회수가 44,000. 네네. 우리 웬만한 국내 아이템 중에 거의 최고 인기가 많은 뭐 물론 참치나 이런 것들은 100만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선 이렇게 하는 거 빼고는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조회수 중에 댓글도 한 200여 개가 됐는데 오늘 그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네. 보신 분들이. 그래서 그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어가 댓글 보신 소감이 어떤가요? 처음에 댓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관심이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시간을 내면서 하나하나 봤는데 뭔가 내가 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댓글을 마무리 질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저도 처음에 댓글이 올라올 때 너무 반가웠어요. 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도 욕도 안 하고 관심도 그렇죠. 없으니까. 네네네. 요즘 한때 저도 이게 많이 의기소침했어요. 네, 쟤 누군데 말을 끌어먹냐, PD가 저 따위로 찍냐, 뭐 온갖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다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도움이 됐던 댓글들을 한번 쭉 보면서 저희가 네. 한번 제가 한번 들어와 봤어요. 오래간만에 저도 봤는데 네.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주로 옆에도 좀 구워버리면 좋은데 네. 우리 영상을 한번 나중에 보시는 분 알겠지만 이렇게 네. 위하고 아래만 굽거든요. 네네네. 옆은 안 구워요. 네. 옆에는 안 굽니다. 고기가 두께가 있는데 그 이제 저희는 강하게 시어링을 냅니다. 근데 전체 고기의 양하고 비례한 시어링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시어링의 양이 전체 고기 양의 5%라고 치면 네네. 옆에를 구워버리면 같은 시어링이 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탄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고소한 맛이 어느 퍼센테이지 이하로 있어야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는데 예를 들어서 빵을 예로 들면 바게트인데 바게트가 그 위에 크리스피한 면이 양쪽을 다 덮어가지고 딱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먹기 힘든 거죠. 그거랑 같은 이유입니다. 이미 충분히 위아래로 네네네. 그 맛들이 돼 있기 때문에 옆에까지 하면 오히려 탄 맛 같이 다른 맛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옆은 굽지 않는다. 네. 근데 다른 셰프들은 이렇게 굽던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시어링이 조금 다르니까 시어링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래 윗면을 굽고 나서 옆면을 구우면 모서리 된 부분은 그러니까 두 번을 굽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기의 요 모서리 부분은 여기서도 한번 구워지고 여기서도 한번 구워지니까 타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가위로 도려내든지 아니면 탄 대로 먹든지.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양보다 시어링이 많아지기 때문에 옆에는 굽지 않습니다. 목소리 커지셨어. 네. 흥분하셨어. 벌써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시작인데 여기 보여 써 있어요. 네. 저건 레어가 아니라 그냥 날것인데 잘라놓으니까 거의 날거라는 거죠. 네. 이것도 짧게 줘. 네. 일반적으로 스테이크를 굽고 나서 레스팅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열로 안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수분이 딱 퍼지면서 안에가 이렇게 선분홍 색깔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대부분 잘 구운 스테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이제 넘어서서 정확하게 고기를 굽고 그 안에까지 열을 살짝 넣지만 식감 자체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선분홍색으로 다 바뀌면 식감이 포실포실해져요. 근데 이것처럼 약간 로우한 듯한 느낌이 있으면 식감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닥기는 아니고 열은 넣지만 이것이 그렇게 완전히 식감이 변화되기 전에 멈춰서 손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네. 제일 많은 얘기가 그 버터. 네. 버터하고 왜 그 허브들 안 쓰냐. 네네. 그리고 그러면 고든 램지는 바보냐. 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옆에 왜 안 굽냐는 얘기 진짜 많고요. 네. 그리고 시어링을 진짜 빡시게 하네요. 네. 진짜 고기 두께가 이런데 영상을 보시면 거의 한 50% 정도만 남고 두께가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 50%는 조금 과하신 것 같고. 3, 40%는 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고
그 재료가 이렇게 좋은데 그냥 구워도 맛있지.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쭉 보시면서 네. 재밌기도 하지만 상처도 좀 받으시고 또 하실 말씀도 많은데 네. 우리 그 중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첫 번째 질문은 시어링으로 지금 하신 시어링으로 육즙을 가둔다고 하는데 네. 뭐 한때는 또 육즙이 있다 없다 논란도 많았잖아요. 네네네. 육즙을 진짜 가둘 수 있는 건지 육즙이란 정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 해야 되나요? 아니 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네. 육즙을 가둔다. 정확히 시어링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네. 당연히 강한 불을 쓰기 때문에 쿠킹 시간이 짧고 그래서 같은 동질의 수분이더라도 그 온도에 노출돼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온도에 노출돼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실험을 했을 때는 그 과연 안에 있는 물 분자가 고기를 뚫고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면 그 고기 분자가 물 분자를 가둘 수 있느냐 이런 접근 방식이었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어링이 일반적인 시어링이 아니고 정말 그 그러니까 타기 일부 직전까지 크리스피하게 하는 시어링이기 때문에 육즙이 나오는 거가 조금 방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음식이라는 게 이제 스시 좋아하시지만은 스시 광어 자연산 광어 스시 하는데 다 재료 좋게 잘 하거든요. 근데 다 틀려 맛이 맛이 다 예를 틀리죠. 들어서 근데 그 차이는 그 한두 방울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고기도 마찬가지고 고기를 도축을 해가지고 에이징을 하고 쿠킹을 하면서까지 저희는 최대한 물리 힘을 적게 하고 고기를 뒤집을 때도 얘를 이렇게 꽉 집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때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살짝. 천천히. 왜냐면은 건들면 주가 빠져나오는 거고 그거는 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으로 예. 나가니까. 근데 만약에 밑을 크리스피하지 않은 채로 두면 그 드립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토대로 이루어진 거고 이것은 무슨 그 분자 간의 분자 크기로 물이 빠지는 것과 다르게 어떤 조리법의 섬세함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네. 분자 얘기까지 나왔어요. 갑자기 천하건 선생님 생각이 나면서 야, 이 물속의 원리라는 책 마치 옆에서 요리로 풀어서 듣는 듯한 이 느낌입니다. 살며시 잡아서 빠지지 않게 한다. 근데 네. 저는 육즙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즙이란 물이 아니라 혹시 기름을 녹이는 거 아닐까. 왜 그러냐면 물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안 빠지는 게 좀 그 가끔 보면 이렇게 제육 저거 수육을 잘해도 네네. 수육을 탁 자를 때도 거기서 육즙이 쫙 나오잖아요. 네네. 그건 겉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네. 그건 뭐죠? 그러니까 육즙은 말씀하신 대로 기름이 맞습니다. 기름도 맞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제 고기즙. 유리수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감칠맛이 풍부한. 핏물처럼 보이는. 그쵸, 그쵸. 근데 실제로는 핏물이 아닌 그쵸. 그 수용성인 유리 아미노산이 이렇게 많이 그렇죠. 수용화된 네. 맛있는 물. 네, 정확합니다. 수용성, 그러니까 물에 녹아 있는 맛난 맛하고 기름하고가 있는데 그게 안에 이제 포집 다즙성을 가지고 안에 이제 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에 닿았을 때 두 가지가 다 육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앞에서 비웃고 있어. 유리 아미노산. 이거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네. 이제 그 알아듣고 있는 내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네. 자 그러면 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왜 버터나 허브를 사용하지 않느냐 고든 램지는 바보라서 아니 고든 램지가 돈이 없어서 쌍고기로 써서 그러냐 네. 이 얘기가 진짜 많아요. 이거 왜 그런가요? 일단은 뭐 제가 뵌 적은 없지만 그분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긴 한데 네네. 일반 사람들한테 요리를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좋아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고기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고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세분화되고 뭔가 많아질수록 기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굽는데 여기에 가장 간결하게 소금하고 후추 약간 그리고 정제된 기술이 있으면 기호성을 더 넓힐 수가 있어요. 근데 버터를 쓰거나 허브를 쓴다는 건 기호가 점점 좁혀지는 거죠. 제 주위에 고수를 먹는 사람도 있지만 고수를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베트남 쌀국수를 먹어도 고수를 안 드신 분이 아직 계신단 말이에요. 아 많죠. 왜냐면 그건 기호기 때문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음식을 굳이 잘 하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간결한 음식을 하는 것이 정답이지 그것을 기호성을 가져가지고 특별한 사람한테 맞춘다는 건 그것도 틀린 건 아닌다만 굳이 의미는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서양은 그 버터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버터를 먹죠. 그리고 저희는 잘 안 먹고. 버터를 먹고 싶으면 스테이크 구워서 그냥 버터를 발라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버터가 구워지면
이게 차라리 이제, 네, 발라서 네, 누아제트라고 해서 버터가 그 지방 안에 있는 기타 뭐 수분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런 것들이 타서 이제 네네. 향을 냅니다. 우리 그 과자에서 나는 향, 오. 네, 쿠키에서 나는 향을 내요. 그 향을 나고 그 향이 버터에 덮이는데 그것도 많아지면 이게 어쨌든 색깔이 과하게 나고 이게 탄 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저도 하다가 네. 버터 넣을 때 타더라고, 자꾸 까매져요. 네네네. 그게. 왜냐면은 이제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터는 85%에서 95% 정도 지방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수분하고 단백질, 뭐 무기질이 이건데 그렇죠. 얘네들이 타는 거죠. 아.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버터를 쓰는 이유는 위에 이렇게 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밑에도 열이 있고 스테이크를 구우면 한 면만 열을 넣는단 말이죠. 근데 버터를 쳐올리면 기름이니까 예, 양쪽으로 열을 다 같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쿠킹 시간도 짧아져요, 사실.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허브나 다른 뭐 마늘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건데 이것이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만 굳이 의미가 없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하이 퀄리티의 기술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재료를 더 쓰고 더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풍미를 주는 것에 대한 저는 이제 의심점이 있는 거죠. 의문점이 있는 거죠. 네. 그 고기에 대한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고기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네. 제가 외국 가서 미국에서도 먹어봤고 호주에서도 먹어봤는데 네네. 스테이크 이따만하게 주는데 그냥 별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랬나 봐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이만한 바구니에다가 그 버터를 이만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버터를 왜 저렇게 많이 주지 했더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네. 쓰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서 처음에 빵을 먹는 줄 알고 빵만 발라 먹는데 옆에 쓱 봤는데 미국인들은 진짜 고기 위에다가 이렇게 쫙 진짜 빵보다 더 많이 발라갖고 먹는 걸 본 적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마블링 고기 피한다 이래요. 버터를 그렇게 발라 먹으면 사실. 그러니까 결국 기름을 위에 바르나 안에 스며갖고 이렇게 하나. 네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소에서 나온 기름이고 비슷한 지방 아 성분이. 그렇군요. 버터도 네, 근데 위에서 대려 버터는 정제된 버터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한우는 이제 한우 툭불 같은 경우에 마블도 좋고 그래서 다른 기타 지방을 사용하는 건 너무 과한 방법이고 네네. 그리고 서양에 있는 소들 중에 이제 감칠맛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맛이 한우보다는 약해요. 맞아요. 네, 제가 그런 사실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건 외국에서 한국보다 더 맛있는 과일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네네. 소고기는 한우보다 맛있는 걸 아직까지 못 먹어본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제가 이제 촬영하러 많이 다니면서 먹어봤는데 돼지고기는 좀 더 맛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죠. 우리나라 네네. 돼지고기가 조금 맞아요. 빠지죠. 네. 식감이 우리 라오스 갔을 때도 이딱그저 뭐냐 샤브샤브 해 먹는데 와 질감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쓰시는 또 그 툭불 한우가 네. 드라이 에이징을 웻 에이징을 한 거죠? 웻 에이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드라이 에이징이나 웻 에이징은 네.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보관하는 건데 얼리지 네. 않고 네네. 안전한가? 네. 그리고 어떤 맛이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제가 이제 제 SNS도 올리기도 했고, 근데 드라이에이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 아시겠지만 드라이에이징은 사실 이제 태초의 보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염장하는 건 다른 방법이고 고기를 그냥 보관한 겁니다. 근데 이제 냉장고가 이제 뭐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 방법이 좀 바뀌어지다가 이제 그 버큐um, 그러니까 진공 포장기가 50년 전에 발명하면서부터 웨데이징이 이제 일반 보편화됐어요. 계속 보편화됐었는데 웨데이징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맛이 이제 일정한 거죠. 그래서 다시 드라이징을 고안하고 드라이징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른 맛들, 그러니까 풍미를 좀 좋게. 네, 풍미를 좋게인지 아니면 풍미를 다르게인지는 이제 개인의 기호의 차이인 거고, 그쵸, 네, 그쵸. 기호의 차이인 거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드라이에이징이 이제 가끔받게 됐죠. 네네. 근데 드라이에이징은 사실상 어떤 시스템에서 해야 되냐면 이제 더블 냉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에 아주 민감한 거고 이 포장지 없이 그냥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영상 4도에서 0도 사이, 그 다음에 28일에서 55일, 그 다음에 바람도 뭐 0.5m/s에서 2m/s 사이로. 바람까지.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그 계속 젖어 있으면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람으로 계속 말려주면서. 네, 그 그래. 안에서 핏물 이런 거 올라오면 계속 마르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렵다.
네,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웨데이징의 장점은 이제 고기가 사후 강직이 돼서 풀리고 이제 그 안에 근막들을 그 고기 가지고 있는 효소로 분해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효소가 아니라 고기 자체가 사람도 죽으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미생물이 와서 썩게 하겠지만 몸에서도 효소가 나와서 이제 몸을 부패를 시키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뷰가 좀 너무 잔인해서 사람하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동물, 동식물 다 마찬가지로 갑자기 스테이크 이따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네, 몸에 그러니까 그 고기 안에서 나오는 효소만 가지고 분해를 하는 게 웨데이징이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이다 박테리아로부터.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에이징은 공기에 노출돼 있고 그 공기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공기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외부로 좋은 균이 침투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균이 침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보통 뭐 일반적으로 드레이징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최소 90일 정도 선을 이제 까맣게 돼가지고 근데 이거를 잘라내고 굽는다고 하더라도 얘를 미디엄 레어로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많다. 네. 그러면 에이징한 거, 드라이 에이징한 건 될 수 있으면 다 익혀 먹는 게 좋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셰프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걸 더 좋아하시고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저는 웨데이징이죠. 네, 웨데이징. 드라이 에이징은 어떠신데요? 드라이에이징은 그러니까 사실 뭐 블루 치즈 맛이 나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맛으로만 치면 그러니까 정말 임팩트 있게 줄 수 있는 맛들이 가끔 나오긴 해요. 그건 사실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 기호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아마 피디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 생각에는 좋아하실 것 그래요? 같은데 국내에 일반적인 여성분들 조금 예민하신 여성분들은 안 좋아하실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고르곤졸라 치즈 있지만 그것 말고도 뭐 딸레지오라든지 일반적으로 고치즈, 그 염소저 치즈 네네네. 뭐 이런 조금만 벗어나면 못 먹는 그쵸, 분들이 되게 냄새가 많아요. 심하죠. 네네네. 네, 저도 웬만한 건 먹는데 네. 치즈 중에도 못 먹는 게 조금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웬만한 네네. 힘든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또 저희 이제 영상에서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네. 기름을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그 기름이 뭐냐, 네. 왜 그렇게 기름을 많이 쓰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질문이 많아요. 음. 기름은 어떤 걸 쓰시고 왜 그렇게 많이 쓰시고 또 다른 기름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팁을 주신다면. 네, 저희는 스테이크 구울 때 카놀라유를 씁니다. 카놀라유. 네, 그러니까 강하게 시어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스테이크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쵸. 이거를 팬에서 오래 구워야 되는데 팬에서 오래 구우려면 팬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기름을 써야겠죠. 오래 버틴다는 건 기름이 빨리 색이 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빨리 그 높은 열에 타버린다든지 그런 그러지 않을 만한 기름을 쓰는 게 적절한 거고요. 그리고 또 기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자체에 플레이버가 없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깔끔하고 네, 단점이 간결하게. 높은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해도 타거나 그러지 않을. 네. 버터는 그렇게 하면 버티질 못할걸요 아마. 버티지 못하죠. 네. 그러면 기름을 많이 넣는 이유는 뭐? 기름을 많이 넣는 이유는 이 이제 고기 단면이 기름에 충분히 잠길 정도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기면은 프라이팬에 이렇게 놓으면 네. 사실 이 전체 면이 닿는 게 아니고 겉에 면은 더 많이 눌려요. 맞아요. 네, 더 많이 눌려. 그래서 가운데는 아무래도 이게 힘에 의해서 눌리니까 기름이 빠져나가겠죠. 네네. 그래서 손바닥처럼 여기는 하얘지고 여기만 구워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큰 거 고기 굽을 딱 뒤집어 보면 가운데는 안 익었어. 네. 가해 쪽으로만 이렇게 시어링이 돼 있고, 그죠? 네, 고기가 더 크면 클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좀 넉넉히 써서 전체가 한 번에 시어링이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들었다 놨다 하시고 이렇게 뒤집으시고. 네, 계속 옮겨주는 거죠. 얘가 자리 옮겨주고. 네, 닿을 수 있도록. 아, 그러니까 여기가 후라이팬도 이만하지만 네. 온도가 다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고기를 대면 얘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옮기고 네. 옮겨서 네. 기름도 충분히 넣어서 네. 해줘야 된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촬영하다 강원도 쪽에 이제 저희가 잠깐 쉬러 갔다가 네. 소고기를 샀는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탁 등심을 자르는데 거긴 기름을 이렇게 딱 띄워갖고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버리지 마시고 우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달라 그래갖고 그 등심을 기름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지를 쫙 녹여갖고 진짜 그 배운 대로 한번 소금 후추 빡빡 뿌려갖고 구웠는데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맛이 아주 풍미가 그 우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지를 저희도 써보는데 이제 우지를 쓰실 경우에는 그 SNS 상에서 그 영상 봤을 때 고기 두께가 이렇게 그렇죠. 많이 두꺼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배웠으니까. 저희 거보다 두껍진 않은데 그렇죠. 한 요 정도, 2cm, 2cm 정도 네, 있어요. 2cm 정도. 그러니까 2cm 정도 될 때는 적당합니다. 왜냐면은 걔도 그러니까 우지가 버터만큼 색깔이 빨리 나진 않지만 카놀라유보단 빨리 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좀 타더라고요.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우지를 쓰실 거면은 이제 카놀라유를 좀 섞고 우지를 같이 넣어서 하면 조금 이제 중화되게 쓰실 수 있고. 근데 맛이 기가 네, 막히더라고요. 다행히 풍미는 좋죠. 풍미는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풍미는 정말 버터보다 훨씬 낫던데요. 네. 일단 그 구울 때 냄새 자체가 네. 강렬합니다. 네. 지금 셰프님이 그 가게에서 쓰는 그 댓글 중에 그게 있어요. 네. 저렇게 네. 투풀, 네. 한우 막 거의 막 마블링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 물론 거기서 나와서 얘기하지만 잔마블, 잔마블, 두꺼운 마블, 네. 잔마블. 야 저렇게 기름이 많은데 네. 저게 어떻게 거기다가 또 기름을 이만큼 부어서 음. 구우면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냐? 당연히 맛있지 않겠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블이 좋은 고기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요리를 문외한인 사람이어서 막 다 익혀버린다든지 그러지 않고 네. 적정선에서 익혀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초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파는 상품은 그 정도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놀란다는 거는 보편적인 메뉴를 가지고 놀라울 만한 뭔가를 줘야지 이분들이 쉽게 재방문을 하든지 여기서 폭발적인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소금을 엄청 뿌린다는. 네. 저렇게 많이 뿌리냐? 사실 오늘 이제 오면서 정말 좋은 팁을 하나 드려야겠다고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소금인데 네. 결국에는 고기를 굽는 건 열이나 온도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소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테이크의 소금의 양은 그냥 자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 정도면 되겠지. 대충 그냥 이렇게 예. 탁탁탁 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소금 양쪽 면에 소금을 뭐 똑같이 설명드렸지만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소금들이 다 여기에 붙어 있지 않아요. 구우면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옆면이 그 강한 면이 소금을 또 거기에 더 솔티하죠, 더 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들었을 때 그 대비 효과가 확실합니다. 저 뭐 짠데 짜 하는데 네. 육즙이 쫙 나오면서 그걸 확 감아주니까. 네네네. 그래서 소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오늘 그거 먹을 수 있나요? 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소금 중요하다. 소금은 어떤 소금을 쓰시나요? 좀 이렇게 여기는 자유로운 세상에 인터넷이니까. 네, 저희가 여기에 쓰는 소금은 정제염 쓰고 있습니다. 정제염도 종류가 많아요. 꽃소금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많아요. 정제염 중에 입자가 제일 작은 소금. 제일 작은 그러니까 단단하고 작고. 브랜드 한주 소금? 우리나라 한 주밖에 없어요. 네, 한주 소금을 쓰고 있어요. 협찬 받은 것 같잖아. 네. 소금 좀 보내주세요 한 주. 여기 그 소금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입자가 가늘고 단단한 네. 정제염을 쓰는 게 좋다. 맞습니다. 천일염은 왜 안? 천일염은 저희는 이제 고기를 찍어 먹을 때 씁니다. 천일염은 네. 찍어 먹을 때 쓰고 네. 구울 때는 정제염이 맞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벌써 배가 고프기 시작했는데 네. 오늘 댓글 이렇게 쭉 체크하면서 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반응을 들으니까 네. 좀 느낌이 다르시죠? 많이 다르죠. 오늘 또 이제 구우면 또 댓글이 또 거 봐라 또 옆에 안 굽네 뭔데 하지만 네. 안 드셔보신 분은 그 맛을 모르니까 가게가 드셔보시고 저는 빨리 이거를 마무리 짓고 스테이크를 구우러 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음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해주세요. 네, 44,000명에게 구독자들 네, 어떻게 할까요? 구독자 이렇게 하면 돼요. 네, 44,000명이 우리 스테이크 굽는 걸 보고 네. 제발 구독을 해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4,000명도 구독을 안 했어요. 44,000명이 봤는데 34,000원. 오늘 봤으니까 네. 구독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자 지금 우리는 스테이크를 구우러 가겠습니다. 안녕 요리 시간에 만나요. 손을 하셔야 돼요. 네, 빨리. 안녕. 알겠습니다.